해설에 있는 근대가요 산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3번의 시간이 기획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간은 주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잖아요. 1927년에 만들어졌고 신간의 목포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중음악이 1930년대에 막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향유되기 이전에, 대중음악 이전에 어떠한 노래들이 있었고 그러한 노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번 첫 시간을 꾸려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강연과 공연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서 저랑 함께할 연주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먼저 드럼의 주하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건반의 크레이쿠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컨트라베이스의 오정택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여도 나중에 연주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변하니까요. 네.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조금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어떤 노래인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1890년대에 다른 아리랑이 이미 유행을 했습니다. 다른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고요. 이미 그 시기에 아리랑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유행을 했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유빈호치 신문에 1894년 5월 31일자에 실려 있어요. 조선의 유행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 등살에 나는 못 살아. 단둘이 살자꾸나 싫다 싫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오르손 아라리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산간 벽지의 아이들이나 포구의 아이들까지도 다 부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신문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신찬 조선 회화라고 해서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어를 배웠던 회화 사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노래, 가라고 해가지고요. 저기에 보면은 또 아리랑이 실려 있는데요. 가사는 비슷해요. 인천 제물포 살기 좋아도 외인 등살에 난 못 살겠네. 그런 내용인데요. 애구대구 흥 단둘이 살자나 애구대구 흥 성아로다 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시션 아라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리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흥타령하고 섞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홍석현이라는 분이 1894년 8월 27일에 초판을 발행했는데요. 1894년 10월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석 달 만에 3판이 발행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회화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1890년대에 불렸던 아리랑이 어떤 노래인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헐버트라는 분이 이따가 헐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리랑을 악보를 옮겨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악보가 없이 그냥 글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악보에다가 아리랑을 싣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을 대표하는 노래고 궁궐에서도 부르고 하나의 선율에 즉흥적으로 여러 사설이 불리는데 한 400 몇 절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서 밥과 같은 노래다. 그리고 서양의 시인이나 작가에 뒤지지 않는 한국인의 시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요. 그 첫 번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운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띄워라 문경 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네. 박수를 크게 치셔도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시네요. 네, 이 노래가 바로 호머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의 의미인데요. 사실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들고 꺾고 했을 텐데 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저렇게 악보로 실었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저 시절에 유행했던 아리랑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호머 헐버트라는 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할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선샤인. 작가 김은숙의 말에 따르면 정말 소리 없이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리고 죽은 그런 분들,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드라마 속의 사진이랑 그 다음에 맥켄지가 찍은 1907년의 이 의병 사진이랑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도 재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한 분 우리가 더 기억할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병헌 역을 했던 유진의 양아버지죠. 바로 요셉 스탠슨인데요. 이분의 실제 모델로 불리는 분이 바로 아까 아리랑을 체보한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세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면서 목사였고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대한제국의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헤이그 특사 때도 굉장히 고종에게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줬고 제4의 특사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고종 황제를 아주 최측근에서 보필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분이요.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는 또 고종의 어떤 밀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끝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런 말을 했죠. 그때 미국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다. 어쨌거나 1906년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비방이 그 극에 이르고 정의가 점차 사라지는 때에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그 종말을 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 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의 가짜이기는 하나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의 국민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쓰거든요. 제가 저 헌사를 읽다가 울컥 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되게 좋아했었구나. 실제로 본인이 그런 말을 했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보다 우리나라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1949년에 거의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 묘에 묻혀 있고요. 거기 가운데 헐버트 박사의 묘는 고 김대중 박사의 필적으로 그 묘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 삼인필지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1889년에 썼고요. 저기 광무 10년이면 19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초판 표지는 아닙니다. 초판은 1889년이고요. 한국어로 썼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조금 알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안창호 선생의 거국행입니다. 혹시 안창호 선생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독립운동가, 사상가, 교육가, 철학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분은 정말 훌륭한 작사가이기도 했습니다. 항일가요, 독립운동가요를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한 16곡이고요. 아마 작자 미상으로 된 곡 중에 안창호 선생이 쓴 분명히 항일가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 이광수가 친일과 변절 이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애쓰기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에게 두 명의 스승이 있는데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한 사람은 안창호 선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안창호 선생은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과 자연이 사람들의 품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1910년에 본인이 작사하고 이상준 선생이 작곡한 거국행이라는 노래를 남기고 미국으로 또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한동안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거국행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